네, 반갑습니다. 김영기입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이어트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 그래서 그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내 몸에서 살을 빼게 하려면은요, 안 먹으면 된다,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너지 대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 영양소 중에서 살을 찌게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탄수화물하고 지방입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입니다. 그런데 원래 살이 찌는 거는요. 원래 인간은 예전에는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한 가장 마지막 그 보루로서 살을 찌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 안 찌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즉 인풋과 아웃풋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인풋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이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띠 아시죠? 아닙니다. 단백질은요. 바로 뭐가 되죠? 근육이 되죠. 근육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아웃풋을 늘리는 거죠.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때문에 단백질은 늘려야 되고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침 밥 먹죠. 밥 먹으면은요, 이 밥을 위에서 뭐 합니까? 소화하죠. 소화해가지고 흡수하죠. 그리고 이게 에너지원으로 가려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세포 안에 뭐 어디 들어가죠?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 들어가죠.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쓰여버리면 인풋이 아웃풋이 되면 살 안 찌겠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시면요. 보세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단순당인 뭐가 돼요? 포도당이 되죠. 근데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를 가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하면 괜찮아.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살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 미토콘드리아 못 가는 거는 그다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글리코겐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간이나 근육에 지방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글리코겐은요. 전부 다 뭐를 써요? 에너지로 바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겐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는 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살 빼고 싶어. 살 빼고 싶으면은요. 먹은 탄수화물이 뭐로? 단순당으로 전환 안 되면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카보저스트예요. 우리 제품 중에서 카보저스트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이 단순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효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파세올라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카보저스트는 아시다시피 강낭군 추출물, 대두 추출물이잖아요. 그다음에 파슬리 농축물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카보저스트 식이섬유가 바로 탄수화물이 잘게 부서지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살 빼는 약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단순당이 다시 흡수하는 걸 차단하는 건 뭡니까? 식이섬유죠. 그죠? 그래서 식이섬유도 살 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식이섬유는요, 남아도는 당분과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해버리죠. 그래서 결국 이게 살 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당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세포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이게 여분의 당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애들은요, 글리코겐 저장량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야는 살이 안 쪄. 근데 우리는 왜 살찔까? 우리는 글리코겐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남아도는 탄수화물이 뭐로 바뀐다고? 지방으로 바뀐다. 자, 이거 질문. 남아도는 탄수화물 지방을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아도는 탄수화물 지방으로 안 바꾸게 하는 거는 잘 알잖아요. 우리 제품 스마트잖아요. 그죠? 뭐냐면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모르셨죠? 인슐린이 하는 역할, 인슐린은 이제 혈관 내에 있는 당을 세포로 옮긴다 그랬죠. 이제 옮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지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조물주가 인슐린을 왜 만들었냐면요. 지방으로 저장해가지고 오래 써먹어요. 원래 인간이 예전에는 사료새끼 못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인슐린 보고 이걸 지방으로 만들어놔라. 이래. 그래서 이 여분의 당분이 이 인슐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되니까 요즘은 이렇게 저장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고 옛날에는 우리 못 먹기 때문에 당뇨병이 없었어요. 살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뭡니까? 우리 제품에서 뭐죠? 당분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억제하는 것을 슬림 스마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슬림 스마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이죠. 자, 지방은 마찬가지로 잘게 부서지는 게 지방산. 지방산이 다시 세포로 이동해가지고 에너지 쓰이면 너무 좋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지방은 대부분 뭐로? 탄수화물이 남아들면 지방은 안 쓰이고 축적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방세포로 가가지고 축적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살 빼고 싶으면요. 첫 번째, 지방이 잘게 부서지는 것을 차단하는 게 뭐냐면요. CL이. CL의 기능이 뭐냐면 지방을 뭐예요? 부수는 운반 과정을 차단한다 그래요. 그게 1번인 거예요. 소화효소 억제. 그게 첫 번째. 자, 그러면 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졌는 놈을 에너지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미토콘드리아를 옮겨야 되죠. 그게 뭡니까? 카르니틴이죠. 카르니틴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지방산이 세포로 저장되는 것을 막는 게 뭡니까? 키토산이에요. 키토산. 식이섬유 키토산. 그죠? 그리고 지방세포 안에 들어있는 지방을 태우는 게 뭡니까? CLA. 맞죠? 그리고 우리가 왜 알고 있는 카보저스트 식이섬유, 그 다음에 뭐예요? 키토산, 그 다음에 슬림스마트, CLA 네 가지 기준이 이거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뭔가 지금 잘 안 와다. 그러면 요거 제가 다시 다음 시간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그때 한번 다시 또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지방이 이렇게 세포로 저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CLA, 키토산,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카르니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키토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지방을 흡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식이섬유라는 거죠. 동물성 식이섬유. 자, 마지막으로 카르니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CLA는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단백질은 뭡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가지고는 이게 내 몸 돌아가지고 에너지로 가는 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간에 저장되죠. 간에나 어디에 근육에 저장이 되면서 이게 뭐예요? 나중에 단백질을 다시 재합성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단백질이다. 결국은 뭐예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가야지만 정상적이고 지방은 어차피 저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거고 단백질은 뭐예요? 늘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에너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비만 원인균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요번에 3월 3일하고 3월 10일 되면은 뭡니까? 살 빼는 유산균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바로 이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요. 장내 환경, 즉 장내 세균총이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진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 있는 제프리 고든 교수가 연구를 했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에서 나오는 그 장내에 있는 세균을 쥐에 넣었더니만 쥐가 뚱뚱해지고요. 바짝 마른 사람한테서 나온 세균을 넣었더니만 쥐가 마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만 원인균이라는 게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이건 뭐예요? 바짝 마른 사람, 산모가 마르면은 애도 마르고 산모가 뚱뚱하면 애가 뚱뚱하고 뭐 때문에? 산모가 넘겨주는 그 균 때문에 그렇다. 결국 뭐예요? 비만도 뭐 된다? 유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문제 심각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막 되다 보니까 비만 원인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장내세균 이식했더니만 뚱뚱한 사람의 쥐는 뚱뚱해지고 이렇게 그죠? 마른 사람의 균을 넣었더니만 쥐가 이렇게 마른 거죠. 똑같은 식단을 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연구를 해보니까 비만 원인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퍼미큐티스가 있어요. 퍼미큐티스. 들어봤죠? 퍼미큐티스라는 거는 비만균이에요. 그런데 박테로이데스 하는 균은요. 살을 빼게 하는 균이에요. 아시겠죠? 좋은 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막 해보니까요. 유산균을 막 먹으면은요. 많이 먹었더니만 비만 원인균인 퍼미큐티스가 줄어드나 이거에 대한 논문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균 먹는다 해가지고 비만 원인균이 없어지진 않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산균을 먹으면은요, 유해균의 어떤 대사산물이 줄어들더라. 독소가 줄더라. 이게 첫 번째 알려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산균의 그 산물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유해균을 억제하더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나쁜 식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쁜 식생활 습관 때문에 비만 원인균이 증식을 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균을 넣어주면은 독소가 적게 만들어지는 거. 그죠? 그런 의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게 뭘 먹느냐. 여러분, 나는 별로 안 먹는데 살만 쪄. 그건 뭐냐면 엉뚱한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첫 번째, 식습관을 개선해라.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어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비만 원인균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의 그건 뭐냐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 살이 찌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뭐죠? 디톡스라는 개념,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살이 찌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다? 뭐가 나쁜 거다? 몸에 독소가 많은 게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 몸에 지금 독소가 많아.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확 들어왔어. 그러면 이걸 뭐 해독해야 되잖아. 해독하려면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래야겠어요. 들어오는 독을 혈관을 막 돌아가지 않게 하면 큰일 나잖아. 그럼 뭘 만든다 그랬어요? 독소 칩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 어디다가 쓰레기통을 만든다 그랬죠. 그 쓰레기통이 어디란 말이에요? 지방세포야. 그러면 여러분 몸에 독소가 많아. 그러면요 무조건 몸에는요 자기 몸을 살리려고 무조건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독소 제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독성부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살을 빼고 싶어.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디톡스. 디톡스를 해가지고 살을 빼야지만 몸에 지방이 저장되려고 하는 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부화 중요한 디톡스를 먼저 해라. 독소를 제거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살을 뺐을 때 그게 유지가 된다. 만약에 독소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독소가 너무 많으면 사람 죽잖아. 그러면 내 몸에서 무조건 살을 찌우려고 먹기만 먹으면 다 살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성부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려운 말인데요. 어렵게 생각 없어요. 오비소겐이 뭐예요? 오비소겐. 오베이즈 하는 게 뭐죠? 오베이즈. 뚱뚱 비만이란 말이죠. 뚱뚱하게 만드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오비소겐. 개인 하는 건 물질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만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이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비스페놀이라든지 스틸벤이라든지 프탈레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이게 환경 독소인 거예요. 이 환경 독소가 뭐예요? 오비소겐이 돼가지고 오비소겐은 뭐죠? 비만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내 몸에 많으면은요 무조건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렙틴을 주게. 야가 렙틴 가는 게 식욕 억제 호르몬이잖아요. 그렐린이 높아져. 그렇게 살찌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 몸에 독소가 많으면요 무조건 살찌려고 먼저 한다. 먹기만 먹으면 다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비소겐 하는 물질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환경 호르몬이 전부 다 뭐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여자애들이 어린 나이에 살찌는 걸 뭐라 그래요? 아, 참 뭐야 그 뭐죠? 성조숙증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성조숙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몸에 생긴 뭐 때문에 독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독소가 몸에 쌓이니까 거기서 여성 호르몬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성조숙증이 생기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게 제노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아닌 약간 이상한 에스트로겐. 이점 뭐냐 환경물질이에요. 환경물질. 여기 보면은 환경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물질. 이것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되고 내분비 결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거란 말이에요? 플라스틱,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여자애가 비만이 오고요. 또 뚱뚱해지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와.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증이 뭐냐면 난자의 난소가 한 개가 여러 개 자라는 거지. 여러 개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생리불순 오죠? 근데 이런 애들이 뭐가 온다고요? 대사증후군이 오고 비만이 오고 다낭성 난소가 오면서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막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그 비만이 먼저가 아니라 걔의 먹거리가 정답.
먹거리.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몸에 독소가 많다. 이 말은 뭐다? 살 찔 수밖에 없다. 왜? 내 몸을 살리려고 살 찌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살을 빼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디톡스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비만의 예방 포인트는 첫 번째, 환경 호르몬 물질을 무조건 섭취를 줄여야 돼요. 두 번째, 섭취했다면 흡수를 막아야 되고요. 이미 들어왔다면 빼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독소를 흡수를 막아주는 게 뭐죠? 장의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는 독소를 제거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타민 B군이라든지 빌크시슬, 항산화제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톡스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중요한 건 다이어트의 목적은요, 건강한 다이어트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디톡스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서 근육을 늘려야 돼요. 근테크. 결국은 뭐예요? 체중을 줄이자. 그러면 체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체지방도 줄여야 되지만은 뭐예요? 근육량을 늘리자. 그게 바로 근테크고 그게 바로 근육 저축이면서 연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인데요. 자, 근육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시죠? 근육은요, 내가 근육 운동을 막 하면은 근육이 미세적으로 뭐예요? 파괴가 되죠. 근육 섬수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커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운동하자마자 1시간 이내에 단백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운동하고 1시간 이후에 단백질을 먹어봐야 별 효과 없어요. 1시간 이내에 아시겠죠? 그래서 근육량을 증가하는 게 왜 다이어트 좋으냐면요. 그 근육 1g, 1g과 1kg과 지방 1kg를 비교하면 지방이 1.3배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옆에 보세요. 조신하죠? 두 사람 몸무게 똑같아. 똑같은데 어떤 몸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몸무게라면은 근육을 늘려라 이거죠. 그럼 체형이 바뀐다. 아시겠죠? 체형이 바뀐다. 그래서 근육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덤벨 운동이라든지 악력기라든지 지금 우리가 바이크 있죠.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다이어트 할 것들은 의다행다.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면은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 이 무슨 개념이냐? 대부분 우리는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잖아. 힘들게. 그죠? 안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만약에 2,500을 먹는다면 다이어트가 1,500 줄였어. 근데 죽는 거야. 그런데 다이어트 소비량이 만약에 2,000이라면 500 빠지면 살 빠지기는 맞아. 그렇지만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럼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만 이건 쉽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자, 2,500인데 다이어트를 섭취량을 3,000으로 늘린 거야. 근데 이건 안 되겠지. 그죠? 근데 문제야. 늘렸는데 다이어트 소비량을 늘리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돼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자. 근데 먹는 데 중요한 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요.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자. 근데 사실 많이 먹고 하면 안 되죠. 적당히 먹고 많이 운동하자. 그죠? 응.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 뭐 내가 이거 헛소리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이게 그 사람은 지방 저장 모드입니다. 나는 아무리 많이 적게 먹고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 빠져.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뭘 다 먹는데 나 살이 안 쪄요. 이게 뭐야? 지방 연소 모드인 거예요. 여러분 몸은요. 지방 저장 모드입니까? 지방 연소 모드입니까? 저장. 그죠?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술 마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살을 빼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은요. 안 먹으면은 내 몸에서 저장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살라고. 그러면요. 식욕 호르몬 그렐린은 확 나오고요. 렙틴은 확 줄어들어요. 이래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에너지 소비를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다이어트의 문제는 뭐냐? 무조건 요요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먹으니까 음식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없어. 우리가 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 내려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활동을 안 하게 돼요. 기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휴식 시에도 에너지 대사가 원래 되거든요. 이것도 없어집니다.
교감신경이 많이 나와야지 에너지 대사가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에너지 갭을 줄이는 거. 즉 배고픔을 줄이고 섭취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럼 뭔데 뭘 먹느냐가 중요해요. 뭘 먹느냐. 탄수화물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 식이섬유를 늘리면서 탄수화물도 당 부하 지수가 낮은 걸 먹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바람직한 걸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에너지 섭취도 늘려가면서 결국은요. 소비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처음에는 일정 기간 체중은 유지가 되지만 결국은 몸은 예뻐지면서 살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바디 웨이트의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럼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중요한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체지방을 연소시키고 싶고 체지방을 쓰고 싶다면 뭐 해야 되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 몸에 지금 아까 왜 남아도는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근육이나 간에 글리코겐이 있죠. 그러면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먼저 이 글리코겐과 남아도는 포도당을 먼저 써요. 지방 안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태우고 나면은 지방을 쓰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냐면 30분. 아, 그래서 그러니까 30분 유산소 운동을 이상 해야지만 그 이후에 체지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 해야지만 살이 빠지냐면 공복이에요. 왜냐하면 밥 먹고 나면은 이제 먹었는 게 탄수화물인데 그거 쓸 거 아니야. 그럼 지방 안 태워. 그러니까 공복에 저혈당 상태잖아요. 이때 하면은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먼저 써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뭐 쓴다면 지방 태워. 아시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이 빠져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식사 전과 식사 후에 운동을 지방했더니만요. 식사 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복 시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안 먹었을 때 그때 다이어트 운동을 해야지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만 뭐예요? 지방이 타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단백질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체지방 감소하려면 아침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공복식 운동을 해야지만 살은 빠진다. 지방은 태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육을 내가 늘려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근육을 늘리고 싶으면은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운동 전에 만약에 먹고 싶으면요, 운동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섭취해야 돼요. 미리.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나서는 1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죠. 마른 비만이 있죠. 그러니까 몸에 근육량이 너무 적어. 이런 사람이 나 살을 찌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체중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운동 직전에 바로 탄수화물을 먹어. 그죠? 탄수화물 운동 전에 먹고 1시간, 2시간 후에 또 충분히 섭취를 하면 탄수화물 때문에 살은 찌는 거죠. 그 바디웨이트는 증가하는 거죠. 근육도 증가하겠고. 물론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단백질은요, 근육 세포를 재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전에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운동 1시간, 2시간 전에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나서는 1시간 이내에 먹어야지만 근합성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보면 체지방 감소하고 근육 성장을 다 하고 싶다면요, 반드시 운동은요, 오전 식사 전이라 공복에 해라.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근육만 키우고 싶다. 그럼 언제 할까? 저녁에. 저녁 먹기 전에. 왜냐면요, 아침에는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져요. 근육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식사도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근육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근육량 늘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오후쯤 하죠. 오후쯤 막 하고 나서 하자마자 뭐 끝나고 나서 뭐 먹어요? 프로틴, 삶은 달걀, 두부, 맛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먹는 저지방. 그죠? 그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식사 언제 해야 되노? 살 빼고 싶다면 식사는 무조건 아침에 50%, 점심에 30%, 20% 해야 돼요. 5, 3, 2로 먹어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하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먹으면은요, 아침에 운동을 먹으면은 아침에는 그걸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먹으면 에너지를 안 써. 다 저장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디하이트라 그러는데요. 식사하고 소화시킬 때 쓰는 열량을 디하이트라 그래요. 디하이트. 그래서 아침에 5를 먹어야 되고, 혹시 여러분 지금 아침 안 드신 분 계신다면요, 무조건 아침을 드셔야 돼요. 조금 늘려야 돼요. 조금씩 좀 늘려가는 거죠. 그 저녁을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저녁에 먹으면 무조건 지방이 축적될 거예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있죠. 그러니까 왜 저녁에 12시간 단식한다는 거 있죠. 그게 간헐적 단식인데, 그러니까 12시간 공복 유지하고 수면하기 4시간은 금식하고 그 다음 최소 7시간 수면하고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은요. 저녁 7시쯤에 식사를 하고 11시 이후에 취침을 하고 아침 7시까지는 금식을 하고. 안 어렵잖아요. 이게 간헐적 단식이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식단은 결국은 뭐냐면요. 안 먹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주 먹는데 식이섬유라든지 단백질 위주의 어떤 식사를 하는 걸게 좀 그게 블랙테리언 다이어트라 그러는데 완전한 채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식물성 기반으로 하되 군데군데 육식도 넣어줘요. 생선, 뭐 가금류 유제품 이런 걸 먹어주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소비가 언제 제일 많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먹은 에너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기초대사량. 근데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왜 전통적으로 앉아가지고 다리 떨면 공나간다 떨지 마라 그러지. 아니에요. 이거 떨어야 돼요. 떨어야 혈액순환도 좋지만 이 떠는데 쓰는 에너지가 꽤 많아. 이걸 니트라고 그래요. 비운동성 활동 열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고 먹고 운동하는 거. 자고 먹고 이건 뭐예요? 그 기초대사량이잖아요. 운동하는 거는 억지로 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앉아 있고 서 있고 익할 때 막 집안일을 할 때 움직이는 게 있지. 이게 생각보다가 에너지 꽤 많아요. 이거 보세요. 전체 칼로리 소비 중에서 기초대사량이 60%야. 운동은요. 백날 해봐야 12%밖에 안 돼. 근데 뭐가 많아? 니트가 많지. 그죠? 니트가 바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만히 떨어도 여러분 떨어라. 떨어. 흔들고 춤추고 그죠? 이러면 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DIT는 식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니트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니트가 하루에 400칼로리 쓴대요. 니트만 해도 니트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앉아 있어도 움직여라. 서 있어도 움직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조금 더 활동적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발령을 하고 산책하기, 집안 청소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이런 게 니트라. 그리고 이 방법에 배에 힘 딱 줘. 그러니까 힘을 줘가지고 배에 힘을 확 줘. 이래가지고 10초에 30초 유지하는 거야. 이런 자세. 그죠? 이런 것도 살 빠진다는 얘기. 이게 드로잉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럴 때도 빨리 보폭 좀 늘려가지고 빨리 걸어요. 그 다음 숨쉬기 심호흡을 자꾸 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목 운동을 하고. 그죠? 이런 것만으로도 하루에 400칼로리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니트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정적으로 살면 안 돼. 제가 사실은 너무 정적으로 살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살을 빼려면 우리 살 빼는 4가지가 아까 맨 처음 설명했잖아요. 카보소스, 식이섬유, 그 다음에 키토산, 그 다음에 이제 슬림스머트와 CLA를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했어요? 유산균 이야기하고 식이섬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그죠? 미량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 특히 에너지 대사 중요한 건 비타민 B1, B2, B3잖아. B1은 탄수화물, B2는 지방, B3는 단백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B6도 단백질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여러분 뭐 만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카르니틴. 그죠? 카르니틴 뭡니까? 지방 운반체에 만드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강제가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살 빼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비타민 B, 비타민 C는요. 살 빼고 싶다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에 보면은 칼슘, 철분, 그 다음에 크롬, 마그네슘. 그러니까 이런 미네랄을 같이 먹어줘야 좀 에너지 대사가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 영양소는 이제 기능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세올라민은 뭐죠? 카보하이드레트 식이섬유고 그죠? 뭐 하는 거다? 탄수화물을 단순당으로 못 가게 하는 거. 식이섬유는 단순당이 흡수되는 걸 차단하는 거. 키토산은 뭐예요? 뭐 분해되는 지방이 흡수되는 걸 차단하고 콜레스테롤 차단하는 거. L카르니틴은 뭐죠?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옮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HCL은 뭡니까? 슬림 스마트죠. 슬림 스마트를 한 역할은 뭐죠? 탄수화물을 뭐로 바꾸는 거? 지방으로 못 가게 하는 거. CLA는요. CLA는 지방이 분해되는 거를 운반하는 거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고 이미 들어왔는 거를 쓰이게 하는 거. 그죠? 쓰이게 하는 것도 있고 물론 파괴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CLA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아까 뭐 독소 제거라고 했죠. 디톡스. 그 디톡스에서 중요한 거는 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밀크시슬,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에너지 하기 위해서 비타민 B, 비타민 C 빠졌는데 비타민 C, 유산균, 식이섬유 이런 게 디톡스에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육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은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대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잖아요. C, 항산화제죠. 그러니까 근육에 산성 물질이 많으면 근육은 파괴돼요.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D 중요하고요. 오메가3를 염증 줄여주는 거죠. 오메가3 중요하고. 그 다음 에너지 대사에 도움되는 게 뭐죠? 비타민 B군이죠. 그 다음에 코큐텐이죠. 코큐텐, 마그네슘. 이런 게 결국 다이어트 영양소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게 뭐냐. 비타민 C는요.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뭘 만들어요? 콜라겐 합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르니틴을 합성해서 뭘 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고용량의 비타민C를 넣었더니만 체중이 확 떨어지더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무조건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어도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 좀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더라도 그죠? 지식을 가지고 살을 빼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요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면서도 예쁜 몸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